자, 이번에는 강민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굉장히 드문 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 의원이신데,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셨어요. 하나는 5세 입학, 하나는 논문. 네. 이걸 왜 들고 나온 걸까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논문 발표가 나왔잖아요. 예. 덮기 위한 뭔가.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 경찰국 문제라든가 인사참사 문제라든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거는 순간 5세 이하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 아이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그렇죠. 일제히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엄청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 알았어 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 이슈를 넘는다. 또 하나는 지금 박순애 그 장관이 자기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 박순애 장관한테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가서 자기 소개서를 20만 원 주고 한번 컨설팅을 받았다.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처음 나왔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았다는 그 컨설팅 자료가 사진에 뜬 거예요. 화면에. 근데 본인은 이걸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딱 보는 저처럼 교사를 했던 사람, 내가 내 손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본 사람은 딱 아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교과 세부학습 특기사항이다.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는 걸 작성하고 이걸 50년 동안 이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예.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이 학생이 진학한 학교에 갑니다.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예.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내가 1년 가르치고 났을 때 1학년 국어 선생님은 그 국어 교과 난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교과학습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교육부 장관인데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고액 과외를 시켰다라고 해서 처음에 취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밝혀진 게 뭡니까? 컨설팅 그 학원이 2019년도인가가 이게 불법이 드러나가지고 학원은 폐쇄된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컨설팅을 한 거죠. 새로 또 밝혀진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 있죠.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1회차 스트레이트에서 컨설팅 자료를 사진 화면으로 이제 띄웠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박순애 후보가 해명한다고 하면서 나는 딱 한 번 20만 원짜리 그것도 자기소개서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료 화면에 뜬 게 네. 전문가가 보니까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그렇죠. 전혀 바깥의 외부 사람은 교사 아닌 사람은 생활기록부에 개입할, 기재할 권한이 없어요. 그 학생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에 고액 외부 컨설턴트가 개입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받으러 갈 때 박순애 씨가 갔다는 거예요. 그걸 그 학원 담당자가 스트레이트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서동영 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당신 컨설팅 받으러 간 적 있냐? 기억이 안 납니다. 직접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외부에 돈을 받고 컨설턴트가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큰일이죠, 이건. 그렇죠.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이면 교사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외부에 비싼 돈을 주고 컨설턴트가 입시에 유리하도록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개입하여 작성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본인과 관련된 그 중요한 의혹 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빵 터뜨려가지고 이슈몰이를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5세 입학은요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뜬금포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툭튀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보고 하면 참 사랑받을 것 같은 뭔가를 막 고민하다가 한 건 하려고 했다. 한 건 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그동안 제기됐던 그 의혹들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자기 입지가 좀
확 그러려고 반전되지 하는 것이다.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내놓는 명분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한다. 말도 안 되잖아. 1년 일찍 가면 학원에 더 일찍 가겠지.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이 생길 거야. 그리고 출산율을 높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산업 인력을 한 해라도 빨리 투입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과 처방이 다 완전히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걸 할 이유를 자신들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걸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을까? 근데 그거 말고는 잘 납득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돌봄 예산 노린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아 특별회계라고 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한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조가 조금 넘는 예산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 1년치 아이들이 다 통째로 학교로 가버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야 누리과정 예산 이거 땡겨와. 줄여도 되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도 부모가 결정만 하면 옷을 입학시킬 수 있는데 있죠. 예, 근데 이제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1 작년도 1학년 학생 42만 명 중에 요 5살 때 들어간 애는 537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42만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정도 결정을 어떻게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조금 얘기하다가 좋아! 할 수 없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국민들하고 전쟁하는 기분으로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저에서 폭탄 투척했다 그랬어요, 제가. 적하고는 대화나 타협이나 협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대통령 아니야. 너무나 불행한 건 둘 다 교육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지. 그럼 오지게 맞고 있는데 네네. 도대체 이걸 왜 꺼내냐 싶어가지고 전문가도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네, 저도 궁금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를. 네. 베이컨트. 자, 논문 얘기도 좀 해봐요. 네. 논문, 이게 유지, 그 유명한 유지 아닙니까? 난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멤버 유지? 장난하나?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 통과만 된 게 아니고 심의 과정까지 거쳤는데 문제 없는 바닥의 논문이라고. 어떻게 이게 이런 논문이 제출될 수가 있지? 진짜 황당한데. 근데 이 내용이 기사 짜집자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걸 작년 7월 8일 날 문제 제기하면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 학생들 과제물 돈 받고 파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있죠. 거기 있는 것도 갖다가 그대로 통째로. 그거 500원, 1000원 내면 받는 거 그거. 학생들이 과제물로 제출하는 네네.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중고등학생들도 해요. 유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에도 썼는데 원본은 디지털 타임스 기사라는 거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완전히 일치하는 기사 텍스트를 긁어가지고 유지 논문에 넣고 그것도 박사 논문에 그대로 옮겼어요? 네, 2006년 3월 14일자 기사. 네. 야, 씨발. 아니,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 보고서인데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거를 갖다가 조사와 서술어를 붙여가지고 그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 제목들을? 네네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저기 잘 확대해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 제목을 따와온 다음에 밑에 거를 내용으로 갖다 붙였네? 네네. 남의 보고서를 자기 박사학위 논문 내용으로 채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H컬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1,700만 원 받고 위탁받은 개발한 앱입니다. 거기에 홍보 자료 4쪽, 12쪽, 25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대에서 H컬처 측에서 자기네들 걸 써도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발표하면서. 근데 이렇게 통째로 쓰는 경우도 없지만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이거를 가져온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논문에는 이게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대에서
검증 불가라고 판정 못하겠다 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게 영문 초록이라고 논문 맨 앞에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초록, 예. 네, 이게 2002년도 외대 어떤 분의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리고 요게 김건희 씨의 논문입니다. 왼쪽 게. 근데 이 사람의 논문 중에서 딱 한 문장은 생략했어요. 나머지 100%를 그대로 자기 논문 초록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타가 그런데 나왔네? 포지티브를 포지션이라고 쓰고 워즈를 월로 이렇게 써가지고 옮기면서 오타가 났더라고요. 초록이라고 하는 건 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넣는 거잖아요. 논문이 그럼 같다는 거야? 같아야지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남의 논문에 초록을 그대로 옮겼네. 그다음 옮기면서 오타를 두 개 냈네. 오타. 이거 진짜 네. 웃기는 오타네. 위치 월. 야. 근데 이게 이제 요 국민대에서 이 논문은 검증 불가다. 이거 왜 검증부가 그대로 베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많이 표절이 돼서 이게 검증 불가로 나온 거예요? 검증 불가로 나왔어요. 아, 이거를 만약에 표절이 아니냐 그러면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검증 불가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빠져나간 거구나. 야, 씨발. 야, 대단한데? 자, 그리고 이제, 해피 캠퍼스. 돈 조금 주면 애들이 과제물 할 때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목차예요. 네. 똑같네. 그냥 어디서 가져왔다. 누구의 논문이나 글이라고 출처도 전혀 안 밝히는 게. 그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과제물 낼 때 500원, 1000원 내고 받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그런 데서도 땡겨오고, 뭐, 회사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H컬처 그 회사. 회사에서도 용역 땡겨오고, 받은 뭐. 보고서. 인터넷에 또 달아내는 기사도 땡겨오고,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 뭐, 초록도 땡겨오고, 근데 그거를 대학에서 검증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이라고 봐요. 내용 보면은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좋다. 응? 콧구멍이 큰 여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좋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사망선고 받은 날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제3자가 사망선고한 게 아니고 국민대 자기 자신한테 사망선고 내린 날이다. 아니,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겨우 5년이고 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교수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사람 박사학위 논문 심사도 한 게 있다. 다른 사람 박사학위 심사도 했어요? 네, 나중에. 야, 그게 진짜 웃기다, 그거. 진짜? 했어요? 네, 박사학위 논문 심사했고 2년 조금 몇 개월 동안 국민대에서 강의도 하고. 이걸로 학위를 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뒤에 교수의 자리를 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 논문 검증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온 세상에 이 논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온 세상에 다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학교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냐 이거죠. 학교의 이름으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논문 3개거든요. 7쪽짜리예요. 8쪽짜리. 요 3개. 하고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작년 7월 8일 날 문제 제기했고 7쪽짜리를 오늘이 8월 지금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 4년제 대학교에서 이거의 심사를 1년이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전에는 끼리끼리 조용조용히 주고받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대학의 명예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학이 그런데도 어떻게 이걸 덮어주지? 도대체 국민대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도대체. 저도 아니, 궁금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기네 재학생이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생들도 있잖아요. 아니, 미래에 올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이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국민대 출신의 석박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을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걸 다 감수할 정도의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어? 아우, I curious.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뭘 쥐고 있길래, 혹은 뭘 주길래, 뭐길래 도대체 이 대학의 명예에 과거와 미래 모두 똥칠하면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펑펑 터지니까 이거 진짜 감당을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계속 터져가지고 하다가 예. 모든 사건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이제. 응?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기기 위해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콧구멍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좋다. 이게 논문이야. 이거 사실 맘먹고 읽으면 하루면 다 읽는데 제가 한 이틀 넘게 걸렸어요. 이틀 넘게 걸렸냐면 읽다가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이게 문장이 잘 안 돼요. 은는 이가 을을 이런 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국어가 안 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주어가 어디 갔나 막 과거에는 그랬다고 쳐도 미래까지 걸 건 없잖아. 미래를 걸은 거거든 이게. 납득이 안 돼 도저히. 그렇죠. 국민대 현 재학 앞으로 올 예비 신입 국민대 모든 학생과 직원 교직원 전체를 다들 숨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20몇만 주에서 30만 주인가 그 정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이상한 감사도 일이죠. 했어요. 네. 네. 주가 조작으로 지금 그 회장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그 건, 그 주식을 여기가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미래까지 걸리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의원님, 네. 그걸 좀 봐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좀 봐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